네, 2시 구간 들어오면서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코스피가 2010선 언저리를 맴돌다가 완벽하게 이 선을 돌파를 하는데요.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서 수출 대형주들, 삼성전자, 현대기아차,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2에서 4%가량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가 좀 힘을 받습니다. 코스닥은 버티고 있다가 지금 하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네요. 내일장 미리 보겠습니다. 한양증권 김지형 투자전략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내일장 국내 변수부터 짚어주시죠. 네, 역시 이제 실적 부담은 있지만은 그에 앞서서 좀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제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을 하죠. 이제 하반기 경제 운영 방안에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책이 먼저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이제 배당 확대를 위해서 좀 세제 개편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 가운데 좀 주목되는 부분이 배당 정책 개선인데요. 지금 배당 유도 방안으로서 이제 기업들 사내유보금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게는 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못한 기업에게는 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국내 상장 기업들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죠.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. 배당 수익률도 좀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. 이제 배당 성향이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배당 정책이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투자가들 사이에서 좀 유인할 수 있는 매수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으로도 좀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성장 목표치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. 이로 볼 때 이제 정부하고 한국은행의 좀 경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공유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제 최경환 경제팀의 이제 하반기 정책 운영 방안이 조만간 이제 확정이 되고 난다면은 다음 달 이제 금통위에서 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좀 정책 공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.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반영되면서 원화 강세에 대한 압력도 좀 누그러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그럼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외국인의 매수까지 좀 대폭 커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?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.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실 그동안 대만이라든가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 배당성이 가장 낮은 부분을 여러 번 좀 지적을 해왔었거든요. 이러한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매수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미국 쪽에서는 옐런 의장의 의회 증언 글로벌 투자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시장에 영향력 있을까요? 국내 변수 이 밖에 해외 변수들 어떤 걸 살펴봐야 될까요? 네, 옐런 의장이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이제 상원하고 하원에서 이제 의회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. 이제 하반기 통화 정책하고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. 이제 앞서 6월 FOMC 서력에서 연준이 이제 10월 달에 이제 테이퍼를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죠. 때문에 이제 정책 방향성, 특히 이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. 일단 지표가 호전이 되고 고용 상황이 호전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좀 역성장을 보였죠. 성장률이 올해 전망치도 연체 한 2.6%에서 최근 한 1.7%까지 하향이 조정이 됐거든요. 따라서 이번 의회 증언에서 옐런 의장은 좀 아직은 금리 인상보다는 좀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여전히 좀 비둘기적 성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에서는 이제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지난주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했지만은 좀 개선된 수치를 보였고요. 이제 3월부터 이제 미니 부양체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제조업 지수도 이제 최근에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2분기 GDP 성장률은 1분기에 7.4%를 기록을 했는데 1분기하고 좀 동일한 수준이거나 좀 소폭 반등할 가능성도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포르투갈 이슈인데요. 좀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영향도 좀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.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좀 금융 전반에 대한 좀 시스템 리스크보다는 좀 개별 은행의 좀 회계 부정으로 좀 개별적인 리스크를 환원될 가능성이 있고요. 1차적으로 좀 포르투갈 내부에서 자구책을 좀 강구하는 동시에 리스크가 만약에 이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22차원에서 좀 대응책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
이번에 그 포르투갈 이슈가 좀 모니터링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은 뭐 유럽발 금융위기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코스피가 2010선 안착할까요? 매기가 이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옮겨갈 수 있을지 내일 어떤 시장 대응 필요할까요? 정책 기대감이 일단 반영이 되고요. 중국 경제에 대한 안도감도 있기 때문에 일단 2000선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실적 변수에 따라서 좀 단기 등락이라든가 좀 상승 기울기가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중기적으로 좀 계단식 상승 패턴은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 이제 수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좀 급반등성을 보였었는데요.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 압력에 대한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하고요. 하반기 이제 중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좀 글로벌 수요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제 반면에 그 정책 수혜자 같은 경우에는 좀 추경 매수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. 이제 조만간에 정책 방안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재료가 좀 노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단기 차익 매물 출회 가능성이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일자 미리 보기 김지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.